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순 편집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완연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되니까 그래도 어디론가 좀 떠나게 될 것 같고 좀 그러지 않으세요? 네, 부석사 무량수전 별님 기둥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봤던 20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들, 딸 손잡고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되면은요 가족끼리 어디 떠나기도 참 좋은 네.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역에서는 축제와 행사가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네, 근데 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저는 그곳을 피하고 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피하고 네, 계시군요. 차가 막히고 사람이 많고 소리가 시끄럽고 그런 것을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행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 방문객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난립한 지역 축제에 관한 이야기,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제 딱 하면요, 저는 딱 하나가 떠올라요. 큰 무대 있고 가수들 오고 그럼 쫙 앉아서 박수 치고 네, 축제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축제를 정리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가수들 불러다 놓고 행사하는 건데 이걸 자꾸 축제라고 뻥치고 있다. 의전을 망쳤으면 그 축제는 평가 때 어떻게 된다? 방송 용어로는 그냥 삑 박살났다. 단체장 마음 하나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잘 가요, 시장님. 잘 가요, 군수님. 그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축제에 좀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난립한 지역 축제 문제에 대한 김성진 위원님의 결담은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행사, 축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두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렇게 맨날 먹고 놀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굴러가는 거 보면 그리고 망하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정말 보면은요 축제 없는 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매달이 축제고 왜 이렇게 축제가 많나 싶을 정도로 많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축제가 많았던 거예요? 축제가 많아지는 게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지역 축제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하나 보니까 그 1994년에 딱 보니까 지역 축제가 199개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10년이 지난 2004년이 딱 되니까 이게 이제 1000여 개 정도 이제 지역 축제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한 10년 상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던 건데 거기에는 보니까 이제 정부도 좀 일조를 해요.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가 일종의 이제 지역의 관광진흥 또 이제 문화정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문화관광 축제를 좀 지원하는 과정들에서 이렇게 계속 좀 지원이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에 보면 이제 문체부가 발표한 자기들이 지원하는 축제만 해도 벌써 한 700여 개가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여 개 이상의 이제 이게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안 된 것까지 합치면은 뭐 그 추정치가 보통 한 1,200개 혹은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모 신문사는 15,000여 개 뭐 이게 뭐 수많은 행사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그 산술적으로 봐도요 하루에 한 3-4개 정도의 축제는 계속 어디선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축제만 쫓아다니기에도 1년은 정말 부족한 거네. 15,000개요?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주로 축제라고 이름 붙인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민속제, 민속예술제, 민속축제 이렇게 해서 민속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죠.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아마 민속이라는 이름이 붙는 축제들은 거의 시군 단위로 거의 있다시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히 단오제, 북구축제 정말 전통적인 축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995년 이후부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창조적인 축제들이 이렇게
창조경제군요. 근데 이게 지방 자체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웃 시군에서 성공한 축제들을 보니까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는 왜 저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장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찔러보는 거예요. 그 찔러본 게 뭐 15,000개 했는데 다른 보고서에는 17,000개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축제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축제를 정리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축제에서 행복하자고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 그러게요. 축제 때 불행해지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긴 한데요. 15,000개, 뭐 17,000개는 조금 너무 많긴 하지만 축제 개수보다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어서 이게 더 문제다 이런 말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2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적으로 각 시군 단위의 대표적인 축제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죠. 네. 그래서 시군민들이 직접 물어본다면 대표 축제를 이름을 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국회의원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 했던 것을 없어지고 아니면 별다른 사건이 있음으로써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직까지 대표 축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좀 시군들도 들어있죠. 대표 축제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산물이나 자연환경 내건 축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특히 우리 지역만 봐도요 사과 축제 네. 없는 지역이 없는 것 같고요. 고추 축제도 많고요. 무슨 약간 공식처럼 됐어요. 축제가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뭐 특산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네. 하면 우리도 사과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대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유행하던 사과가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다 사과의 어떤 굉장히 잘 되는 지역들인데 영주 입장에서는 그 청송하고 문경하고 했던 그 싸움에서 자기 사과 가치를 지켜야 되고 청송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다른 인근 지역하고 이걸 좀 지켜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경쟁들이 늘어나고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뭐죠 특산물 중심의 어떤 그 축제를 만들려는 그런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아마 이거 안 하면 계속 요거도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데 뭐 지역의 대표 축제 그러면서 자꾸 대표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서울 가락시장에서 소비되는 거 보면은 축제하고 비례하지 전혀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질이 좋아야 되지. 그 동네에서 축제를 삐까뻔쩍하게 잘했다고 해서 그 고향 그 고장의 상품이 대접을 받지는 않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 좋아하는 경제성에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축제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그 지역에서 쓰여지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그 축제 기간에 어떤 화합되고 이런 정말 축제판이 벌어진다면은 거기에 쓰이는 예산은 그렇게 소비라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즐기지를 못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노동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어쩌면은 높은 분들 좋은 말씀 하시는 거 들어줘야 되고 수동적으로 정말 동원되는 이런 기분이 드니까 여기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산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거대 규모의 축제 하면은 또 엑스포 빼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각에서는 세계 엑스포는 비싸게 준비한 단기 이벤트일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사 이후로는 뭐 방치되고 있어서 행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엑스포란 말을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기는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유엔 산하기구 그 국제박람회 기구인 그 BI라는 이쪽에서 아마 자기들이 이제 엑스포라는 말을 쓰면 사실 정식으로 걸게 돼 있는 네. 구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등록 그 박람회와 이제 인증 박람회가 있어.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 한 번도 등록 박람회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요. 5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기 네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인증 박람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에 대전 엑스포하고 이제 얼마 전에 2012년에 여수 엑스포. 네. 근데 이제 등록 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인증 박람회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25만 평 내로 해서 반드시 3개월 안에 마치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요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엑스포라는 용어를 그 외에 함부로 이렇게 막 지금 대규모로 막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엑스포라는 예. 엑스포는 우리 경북의 예를 들면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또
전에 했던 울진에서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영주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주 세계 인삼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타당성까지 통과돼서 아마 2022년에 이렇게 엑스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거의 정부하고도 거의 협의가 끝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에서 하는 게 다 세 개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 단위보다 조금만 규모만 크면은 그냥 세계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엑스포라는 명칭으로 그냥 통용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 축제가 대중화돼가지고 뭐 어떤 세계 시민을 상대로 넣어놓을 그런 상품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을 한번 보면은요, 딱 생각을 해보면 브라질에는 이리우 삼바 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에는 너무 유명한 옥토버 페스트 맥주 축제가 있고, 또 일본에는 또 눈 축제 삿포로 눈 축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가 딱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때 여행 가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 전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성공적인 이런 세계적인 축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뭐 토마토 축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인도의 이 홀리 축제, 태국의 송크란 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관객하고 그다음에 공연자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곧 공연자고 공연자가 곧 관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통 축제 중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느냐? 우리 축제 중에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속 씨름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월 대보름 지불놀이라든지 달집 태우기라든지 뭐 강강술래라든지 결국은 공연자가 관객이고 관객이 공연자가 돼야 되는데 현대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축제라는 거는 대형 무대를 설치해놓고 거기 공연자가 주도를 하고 관객은 객석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박수를 치거나 혹은 정말로 시덥지 않은 그 개그도 아닌 개그의 진행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가족들하고 갔을 때 심지어 얼굴까지 붉혀야 되는 이런 축제가 시덥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실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 원래 축제가 만들어지는 가장 그 오래된 기원은 어떤 그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네들 우리는 하나다라는 어떤 그 지역적 의식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어떤 요소들, 뭐 그게 필요할 때는 신합에서 제의적 요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음식을 나누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축제의 첫 번째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조금 더 나가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즐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흥과 즐거움에 외부 사람들이 초대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네. 아까 말했던 대부분의 축제들이 그렇게 커온 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축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축제 딱 하면요, 저는 딱 하나가 떠올라요. 큰 무대 있고 가수들 오고 그럼 쫙 앉아서 박수 치고 네. 축제다. 그리고 옆에 먹을 것 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쭉 와가지고 네. 어느 축제에 가든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딜 가든 푸드트럭에 요즘은 쫙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위해서 수백 수천만 원을 그냥 휘발성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공연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소비하지 말고 지역민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질 좋은 우리가 공연 문화라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네. 보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 축제가 한 8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많네요. 조금 더 큰데 사실 그중에 한 40% 정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음악 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음악적 문화적 소양을 좀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는 사실 비슷비슷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음악 축제에서 즐기고 자기들도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축제라서 저는 그런 축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본 쪽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난립한 지역 축제 문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각종 축제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은 한번 공급자 측면이 아니고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축제 생각해보면 공급자 입장이네요, 전부 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이상호 의원님의 결단은요? 예, 요새 저 농구왕제 허재 씨가 이렇게 많이 하는 말 이게 축제야, 이게 축제야, 이게 축제야. 이제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하네요. 아니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축제를 가면서 그는 제 기대는 분명하거든요.
거기 가면 그 지역의 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그 독특성, 그리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흥, 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서 좀 즐기고 나도 그 흥에 좀 취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 일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렇게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이켜보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축제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흥과 정, 그다음에 또 서로에게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빠지고 나면 그건 더 이상 사실은 축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객이 아니라 내가 관람객이 아니라 나도 즐기는 어떤 그 동시에 어떤 이제 주체가 되는 이게 사실은 축제가 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또 봉화 은어 축제, 영주 한국 선비문화 축제. 이 축제들은 그 정부의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만 따질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보면 적자잖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4개는 공통 항목이 되는데 4개 어떤 건가 하면은 첫째 이제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 효과, 또 축제의 특성, 그다음에 축제 운영에 따르는 문제, 또 주관기관의 축제 육성 의지, 이게 4개 공통 부분이 있고 한 가지가 이제 뭐 특산물이냐 또 문화유산 축제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뭐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육성 축제, 유망 축제 이런 이름을 붙여서 국비를 일단 조금씩 지원을 하죠. 차등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축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어떤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느냐 이게 먼저고 뒤에 어떤 경제적인 이 실익을 따지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좀 부수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수 축제라는 것도 허수가 굉장히 많은 게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축제 역사가 지방 자치하면서 1995년부터 이렇게 축제가 이제 막 태풍 늘어났는데 그 돌아가면서 우수 축제는 웬만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걸린 우수 축제에 굳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동네 축제는 괜찮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어, 그런 자긍심을 갖는 것 자체도 좀 뜨거운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거는 실제로 너가 되게 잘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큐베이팅 개념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 축제를 조금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고 한 20년 동안 이걸 지원해서 전국에 이만큼 정도의 어떤 그 문화관광 축제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보람도 좀 느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도 많지만 그만큼 사실은 축제를 이렇게 키우면서 지역 문화 혹은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인증제나 이런 것들을 둬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인큐베이팅에서 이렇게 계속 좀 길러내는 과정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근데 국가 예산이 빠졌을 때의 그 쇠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안타깝죠. 문화체육관광부부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었어요. 축제가 꼭 글로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축제가 다 세계 외국인 관광객이 다 와야 되냐? 이 관광화 시킬 것과 지역민들이 즐길 축제를 자꾸 이렇게 합쳐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면 지원 끊어버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말하자면 90년대 이전의 지역의 어떤 민속제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말 주민 자신들이 하죠. 특히 북구축제 같은 경우, 단오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 다 나가서 서로 나눠 먹고 하루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루를 즐기는 이런 행사였는데 어느 때부터 이걸 이제 시가 나서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서 시의 행사로 다시 가져오면서 더 이렇게 관제화되어 버리고 더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더 문제죠. 주민 자발적인 축제도 관이 개입을 하고 정부 돈이 들어가면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자체가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봉화에서도요. 이번에 봉화 송이축제 때 UCC 공모전도 열었고요. 또 청송사과, 7초 광고도 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정체성을 좀 살려가는 노력. 이건 좀 그래도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요? 봤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저는 뭐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축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축제화돼가는 과정들이어서 저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계속 좀 이런 시도들이 거기에 몇 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축제 기획으로 다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들거든요. 부분에 그러니까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거의 뭐 내 나이 이상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하고 연관이 이런 분들이 축제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 추진위원회에 UCC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제작 가능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배제되고 기존의 기득권들이 축제 추진위원회도 붙들고 또 있고.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애초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미 사무국의 직원을 2명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재단을 일찍 만들고 거기에 재단에서 100%그 축제를 진행을 해요. 모든 축제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젊은 인력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탈춤 페스티벌을 하면 탈춤이나 이 연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축제를 구성하고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없애야 될 축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제 다이어트라는 말이 또 나오나 봐요. 보성에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성 뭐 녹차 축제가 워낙에 유명했는데 그 지역 축제를 싹 모아서 열었더니 관광객도 집중되고 더 효과가 극대화됐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를 아예 없애긴 힘드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자.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성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상주 옆 동네 충북에 있는 보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최근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죠. 잘 모르십니까? 군수님이 히트를 친 그 보은의 보은 대추 축제가 굉장히 모범 사례예요. 이게 이제 그 온갖 축제들을 모아서 이제 한 번에 치르는데 3만 5천의 보험군에 90만 명이 다녀갔어요. 87억이라는 이익을 남기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역으로 보여준 거죠. 이 축제를 전부 다 공무원이 주도를 해요. 심지어 청소까지. 그다음에 농산물의 선정까지. 그러니까 품질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군에서 청소를 갖다가 우리 뭐 쓰레기 주차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축제장에 가면은. 근데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모범 사례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합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실제 다녀온 축제 중에 예천의 용궁순대 축제 그리고 이 상강 나루터 네. 축제가 있는데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이걸 같이 엄치더라도 충분히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조금 더 보탬해서 예전 같은 경우 지금 그 활축제를 국제 그 축제를 좀 키워나가고 있어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강과 용궁을 같이 이렇게 묶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훨씬 더 규모를 좀 키우면서 이렇게 그 바운더리도 좀 크게 만들고 그러면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다양한 체험들과 또 그 체류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서 그리고 예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름값이 올해 안동 MBC 덕분에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근데 있기 좋은 때문에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찾아올까요? 근데 우리의 축제들에 정말 제가 갖는 개인적인 의문인데 굳이 거기 앞에다가 세계라는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그게 들어가 세계 무슨 축제 그냥 뭐 활축제 그냥 탈춤 축제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요? 세계 축제라고 하는데 세계인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 월등히 많죠. 안동 탈춤 페스티벌이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인데요.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이 많이 오는 편인데 이 4만 6천 명 지난해 왔다고 집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 관람객 수를 보면 100만 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4%. 4% 세계 수준인데. 축제인데. 네, 세계 축제인데. 제가 볼 때 탈춤 축제는 대단히 제가 성공적이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그 한국의 탈만 아니라 탈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국제적인 보편적인 그 문화다라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축제가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어떤 그 탈춤을 그 해외 탈춤 축제를 이렇게 같이 모으는 효과들을 실제로 가져오고 그게 지금은 이제 그 NGO, 그 유네스코 NGO까지 이렇게 하나의 기구로까지 발전하는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지속화하면서 밟아나가는 요 자체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동이 뭐 원치 않던 지금 사실은 세계 어떤 그 탈문화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부상해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도시보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한다고 보는데 모든 게 다 성공할까 하는 거는 저도 여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안동 같은 경우에 실제 한국과 다른 나라의 탈춤들을
열어놓고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로서 안동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제라는 명칭을 붙인 저는 거라고 뭐 봐요. 안동은 괜찮다고 보는 쪽인데 이제 나머지 지금 국제로 붙이고 있는 거는 저도 지금 유희석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천 세계 할축제 그리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의성의 있습니다. 세계 연축제. 근데 옆에서 세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역 축제 하면 작아 보이니까. 어차피 근데 세계 축제 한다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 사실 의성의 세계 연축제가 외국인 관람객 집계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축제들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는 것이 억수로 중요해요. 그러면 그 평가의 체크리스트에 맞춘 축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점점 축제에 참가하는 분들이 돈을 내서 그 축제가 더 흥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 이게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근데 요즘에 또 상주가 이상하게 잠잠해요. 상주하면 곶감이니까 곶감 축제는 곧 12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축제인가요? 이거는 재정비 시간에 갖는다고요? 상주에 유명한 게 자전거예요. 곶감 이상으로 유명한 게 네.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실제 자전거가 비공식 통계는 한 20만 대, 최소한 시민 1인당 한 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기에 아주 지리적 조건이 좋죠. 평지이니까. 근데 이제 이 자전거를 주제로 축제를 갖다 자전거 박물관도 있어요. 상주에는. 이 주제로 축제를 아주 건실하게 잘 이끌어 왔죠. 그런데 2005년에 이제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이 빚은 대참사가 일어나요. 11명이라는 시민이 운명을 달리하시고 무려 97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전거 축제가 문을 닫으면서 유사 축제들이 계속 생겼는데 그게 성공을 계속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축제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외부의 평가가 야박하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한번 쉬어보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현 지평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 이제 2019년에는 축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또 이제 축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 시민 세금이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이걸 보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이거 왜 안 하냐? 축제 계속 해왔는데 30년 해왔는 거 이걸 왜 그만두는 거 이래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그래도 상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정말 우리가 1년 고민해보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오른 예산이 이제 삭감되었죠. 되게 좀 아쉬운 게 그 상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가 중학교에서 제 집까지가 6km 정도 떨어지는데 이걸 거의 3년 동안 매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그래서 상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전거라는 건 사실 자기들 상징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추모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축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굉장히 좀 제가 상주 출신으로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아마 심사숙고한 2020년에는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부활도 기대를 사전 해봅니다. 대비가 좀 힘들었다면 사후 관리라도 좀 잘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오늘 주제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축제에 좀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난립한 지역 축제 문제에 대한 천윤길 위원님의 결담 이어가 볼까요? 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네. 시, 군의 단체장들께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서서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축제라는 것이 지역 공동체에서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이 소속감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문화 전승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사과축제, 뭐 한우축제, 송이축제, 이 중복되는 축제들 지역의 특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열리는 축제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은 물건 판매하는 것 이상이 아닌 이 축제는 사실상 행사다. 가수들 불러다 놓고 행사하는 건데 이걸 자꾸 축제라고 뻥치고 있다. 축제하고 행사하고 차이는 뭘까요? 축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밀하게 보면 역사성하고 문화성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 키워드를 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행사죠. 그럼 경북에는 어떻게 보면은 축제는 없고 행사만 많은 경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북 지금 우리 지역의 행사는 축제는 몇 개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로 인정하는 네. 그러니까 문체부도 축제와 행사를 좀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2019년 기준으로 884개인데 경북이 68개. 68개.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경북보다 인구가 작고 면적이 적은 이 전라남도가 107개거든요. 전라남도 많네요. 네, 이 경북 자체가 축제가 많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축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안동 탈춤 페스티벌을 제외하고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함께 유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낄 만한 축제는 없다고. 지금 경북이 68개라고 했는데요. 하셨는데 물론 경제적인 거 따지는 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 적자가 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 빼고는 뭐 다 적자라고 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축제는. 적자를 봤다. 그럼 모든 축제가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투입되고 세금이 투입된 돈으로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걸 수익을 벌어들이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원래 적자를 예상하고 여는 네. 거니까요. 근데 그 효과가 시민들의 만족감이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 돈을 써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데 투여된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그만큼의 시민들의 만족감이 있는지는 시민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금액을 살펴봐요. 네,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안동 탈춤 페스티벌이 20억이 좀 넘습니다. 제일 많은 편이고요. 올해 처음 열렸던 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차원에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다 보니까 자생식물 페스티벌이 21억 많이 원으로 들었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산림청에서 네, 주관했어요. 산림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이 축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축제가 작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0억 상간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각 지자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씩의 축제를 연다고 했을 때 최소 10억 정도를 지자체가 축제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죠. 과연 지역에 사는 이 시민들은 10억만큼의 행복감을 느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의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했을까? 또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게 되게 좀 그 상반된 자료가 저는 하나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2014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기들 자료를 냈어요. 보니까 자기들 자료. 예, 이제 자기들이 지원하는 그 문화관광 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라고 해서 이제 그 2012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쭉 냈는데 가장 최근에 것만 보면 2010년에는 대략 1조 7,034억 원, 그다음에 2011년에는 1조 2,646억, 2012년에는 1조 7,800억이라고 해서 2012년 그 단위로 보면 문화관광축제 하나당 평균 그 395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엄청나네요.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도시 브랜드를 올렸다는 뭐 무형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특성으로 했던 브랜드 가치를 좀 제고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그 어떤 고유의 문화자산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관광객 유입에 좀 성공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고 쓰고 간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다 돈으로 포함한 거죠. 계산하는 그런 방식들이어서 우리가 하나당 정말로 395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실제로 내고 있다면 저는 뭐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홍보비로도 연간 10억은 쓸 수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그러니까 파급 효과의 계산 방식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파급 효과를 내는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오늘 이 토론회는 아마 열리지 않았을 것 그럼요. 같아요. 10억 들여서 300억 효과를 본다는데 해야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네,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 축제성 경비 문제 논란 때문에 뭐 페널티하고 일몰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축제 예산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안동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연간 축제 또 행사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잖아요. 이 관계로 이렇게 지출되는 건수가 750건 정도 돼요. 750건. 거기다가 이제 경상보조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소요되는 것들이 한 30건. 이렇게 해서 약 1,300건 정도에 걸쳐서 각종 축제, 행사, 뭐 여비 이런 명목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사가 많음으로써 정말 역점을 기울여야 될 축제까지 하나의 똑같은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개별 행사들을 한번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들어가자. 이런 계획인데 이 계획에 앞서서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다 공범자들이에요. 뭐 단체장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걸 하겠다는 시민들도 그렇고 말하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좋은 일은 하고 싶어. 남들이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 여기에 있으니까 아마 공통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줄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익을 보는 단체나 뭐 조직들이 자꾸 축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자생력도 생길 거고. 아니 이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인 부분이에요.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기를 잘하겠다고 했는 일이 이게 대한민국을 그 축제공항으로 만들어놔버린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트로트 가수들을 많이 육성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역의 해가지고. 정체성을 정말로 담아내는 그런 축제가 아니면은 특산물 이런 거에 매달리는 축제는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 그래서 아닐까. 문광부에서는 올해 축제 가운데 국비 지원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국비 지원하는 축제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뭐죠? 지금 첫 번째가 문경 찻사발 축제. 이게 2년 전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건 되게 호평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천 세계 할축제 네. 이게 지금 4회째 열리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봉화 은어 축제 이것도 오래됐죠. 예,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국비는 하나도 네네네.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네. 잘 가요, 시장님. 네. 잘 가요, 군수님. 모두들 안녕. 이제 그만. 네. 축제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혹시 이거 텔레토비. 네. 여기 텔레토비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안녕 이거 하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유일선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붕어빵 하겠습니다. 붕어빵. 그러니까 이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지역의 온갖 특산물 축제가 심지어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대한민국을 휩쓸 것 같은데 어디를 가나 똑같다는 거죠. 동일한 음식, 동일한 무대, 동일한 인사 말씀, 동일한 동원된 그분들.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을 붕어 틀에서만 찾자. 그래서 붕어빵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축제장에서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나오거나 혹은 의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 축제는 놀려고 모인 자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와서 표를 의식해서 인사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의아한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잘 노는 사람 뽑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축제를 아무리 재미있게 성황리에 종료를 하였더라도 의전을 망쳤으면은 그 축제는 평가 때 어떻게 된다? 방송 용어로는 이제 그냥 삑 박살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때 그러니까 지역 축제를 아까 천 의원님하고 저하고 줄기차게 그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에 속할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게 2년 전이었어요. 대구에서 힙합 페스티벌을 하는데 힙합 가수들 한 30명이 와서 온종일 공연을 하는데 한 3시간 공연하고 나서 중간에 시장님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내려라. 그냥 연설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와 그러고 이 공연을 왔던 가수들이 자기 SNS에다가 이 공연의 흐름을 깼다, 이걸 방해했다라고 글을 막 남기니까 그 다음에부터 안 오셨어요?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축제 평가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과도한 의전은 빼고 우리 그 시간에 시민들이 뭐라도 한 가지 더 볼 수 있거나 더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라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행사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그 나가서 이렇게 어떤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 빨 한번 받고 네. 또 이렇게 말씀 한번 하는 게 자기가 예산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늘 발생을 좀 하는 거죠. 단체장이 의지 하나면은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죠. 다 끝나요. 네. 단체장 스스로가 나는 안다, 알아서 해라. 그럼 다 끝나요.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구는 하기 때문에 누구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장 마음 하나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행사 끝나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네. 항상 성료 몇십만 왔다 갔다 네. 대성공 막 이렇게 있잖아. 이것도 문제 아닐까요? 대부분 뻥튀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인원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누가 왔는지 이 축제에 참가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체크하는 방법이 크게 한 뭐 3가지가 있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이 카운팅을 하듯이 요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을 체크해서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면적을 계산해서. 계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얼마 정도 왔는 것 같습니다라고 시력이 보고를 약간 하면 나쁘면 확 늘겠네요. 보고를 하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그게 최종 결과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다 그냥 통계 내는데 활용하고. 문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썼을 거니까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돈을 곱하기 10을 하면 아까 같이 이제 그 기대 경제 효과. 유발 효과가 뭐 350억, 뭐 500억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모든 또 통계 데이터로 계속 잡혀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보고할 때 이 수치보다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통계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축제의 통계라는 게 그만큼 허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통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청송 사과유통공사는 자본 잠식 또 경영진 비리로 8년 만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과 축제에도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단이나 주최 측의 비리로 인해서 축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많이 있을 것 그 같은데. 일정 부분은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은 민간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축제를 주관을 하다시피 하다가 특히 단체장이 바뀌거나 또 국회의원이 바뀌거나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막이 압박이든 아니면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재단 자체가 위축되고 하면은 고유의 어떤 축제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송 사과 축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도 별 문제 없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송읍 내에 그 용전천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특산물 축제가 있지만 청송 같은 경우는 이 축제를 특화해서 잘 한번 재정비해서 잘 하면 자리를 더 잘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려 놔도 명품 물건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역 주민이 잘 수습했다기보다는 지역에 명품 사과가 있었다. 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축제를 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축제를 한다고 들어가는 예산으로 치면 결국은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딱 축제 때 가수 초청하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축제가 또 전국 곳곳에서 비싼 시기에 열리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10월 초 중순경에 이렇게 축제가 열리니까 풍기 인삼 축제, 뭐 인근의 사과 축제, 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같이 연계해서 공동 홍보하고 네. 하는 이런 일들. 왜냐하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아니면은 부산이나 경남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 뿐더러 그 홍보비는 한계를 있는데 이 지역의 언론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묶어 갖고 하게 되면은 언론으로부터의 일정 부분 좀 눈치도 덜 봐도 되고 또 서로 비용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북부 지역도 이제는 경북 내에서가 아니고
호남이 됐든 경남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인천이 됐든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개가 상주에 있는 농산물 광고를 저도 자그마한 언론사를 하는데요. 왜 상주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해야 되죠? 상주에서 나는 특산품을 상주 시민이 모르면 누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동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어떻게 안동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주고 광고를 안 주게 되면은 혼나요. 지자체장이나 선출직들 난리 나죠. 네. 이런 병폐부터 우리가 틀어 나가는 것도 하나 일이다. 이 병폐는 뭐 이 지역만만 아니라 사실 국가 단위 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서 네, 유승윤님의 결어 들어보죠. 우리가 붕어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상에서 밀가루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붕어빵은 하루에 한 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천에 널려 있는 우리 지역 특산품 축제 이제 한 개만 먹자. 네, 이렇게 난립한 지역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당장 다 없앨 수는 없고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누가 올 것인가 이 축제. 결국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 온다면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걸 분석해보고 결과가 안 나온다면 축제는 없애야죠. 저도 사실 동일한 얘기인데요. 그 축제에 대한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에 내부에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기획으로 좀 바뀌어 가고요. 축제는 관광가에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가 아닌 정말 축제를 하도록 기획되고 주관하는 쪽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말 단체장부터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시군민들이 그날 하루 잘 놀 수 있을까 서로 어울려서 그런 가운데서 지역의 어떤 소중한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이런 쪽으로 변해가야 된다. 단체장들이 김성진 의원님만 같으면 좋겠는데. 네, 매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지역 축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역 홍보, 관광객 유치, 주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소수를 위한 이익이 아닌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사생결담이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